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정토마을 영영입니다. 얼마 전에 길을 가는데 어떤 가게 간판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간판의 이름이 이렇게 거꾸로 새겨져 있는 겁니다. 가게 주인은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생각해 봤죠. 아마도 비슷한 간판들이 주변에 많아서 관점을 이동한 것 같았습니다. 글을 거꾸로 쓰기로요. 네. 우리네 세상살이도 이처럼 관점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가 더러 많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는 게 너무 고단하고 힘겹다고요. 네. 저도 사실 너무 고단하고 힘겨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매일이 사는 게 고단하지? 왜 이렇게 인생살이가 불평등하지? 나만 잘 안 되는 것 같아. 나만 실패를 하는 것 같아. 나는 왜 노력을 해도 매사 모든 것이 이렇게 부족하지? 인생살이 더 이상 살아봐야 희망도 없고 그러면서 미리 죽음을 불러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귀한 생명과 정말 되돌릴 수 없는 이 고귀한 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하루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살이를 아주 조심스럽게 또 소중하게 잘 가꾸고 또 보살피고 그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름쯤에 나무잎에서 잎이 무성하게 자랄 때 참 요즘이 그렇죠. 요즘에 그 숲을 들여다보면 숲속에 크고 작은 나무들이 잎을 아주 무성하게 키워서 숲을 만들고 한참 숲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내가 인위적으로 그 나무에 상처를 입히고 나뭇잎을 모조리 다 따버렸다고 다 이렇게 따버렸어요. 그래서 앙상한 가지만 남겨두었죠. 그렇다고 해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또 겨울이 지나고 나면 다시 봄이 오지 않습니까? 가지만 앙상하게 남았던 그 나무에 봄이 오면 잎이 더 이상 그 나무에는 피지 않을까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이 삶을 인위적으로 제거해 버린다면 그렇다면 다음 생이 다음에 또 다른 삶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아무도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이 삶을 내가 단축해서 없앤다 하더라도 또 나에게 까르마가 남아있는 이상 또 어떤 삶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삶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참 아름답고 거룩한 것입니다. 전기자동차 하나로 엄청난 돈을 벌게 된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It would seem to follow that the odds that we're in base reality is 1 in billions.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시뮬레이션 속의 세상일 수도 있다. 우리는 어쩌면 아주 먼 미래에서 시뮬레이션으로 과거를 비춰보는 중일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저도 가끔 이 세상이 현란한 춤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또 어느 때는 꿈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일미준중 함시방, 네, 뒷걸 속에 우주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법성계의 한 소절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인생, 우리들의 삶 말입니다. 이게 참으로 고귀하고 가치 있고 내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지고 또 그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대가도 다르답니다. 그래서 이 생을 부지런히 부단히 가꾸고 보살피며 정을 가꾸듯이 그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것, 그것을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내 삶을 그렇게 가꾸어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스님 안녕하세요. 네. 예, 스님 가족 중에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한 분이 있다면 본인이나 가족들이 함께 임종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 막상 이런 상황이 닥치면 누구나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실행해야 하는지 짚어주세요. 네, 한번 봅시다. 참 다양한 그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떠나가는 이 플랫폼은 한결같이 죽음이라는 사건을 전제로 하는데 이 죽음이라는 사건이 펼쳐지는 우리들의 고통은 괴로움은 정말 다양하고 그 깊이도 너무나 차이가 많이 있죠. 특히 부모를 두고 어린 자식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부모들에겐 이 죽음이 태풍 같고 쓰나미 같고 엄청난 혼돈과 혼란을 발생시키면서 이 괴로움과 고통은 그 부모님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도 가슴에 품고 간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고통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늙음이 깊어져서 자연사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는 그 죽음을 굉장히 가볍고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호상이라고 하죠. 누구의 죽음인가에 따라서 가족들이 겪는 고통과 상실감의 차이는 폭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자식은 부모를 두고 먼저 가면 굉장한 불효이구나. 부모의 가슴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 임상의 현장에서 간혹 느끼곤 합니다. 지금 21세기 지금 2021년이죠. 2000년도가 도래하면서부터 점차적으로 40대가 50대가 사망에 이르는 그 수가 점점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은 연령과 상관없이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입퇴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함께 공생하고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죠. 조건이 맞으면 즉시 죽음이 나타날 겁니다. 조건만 맞으면요. 네. 근데 우리 인생에서 어느 순간에 그 조건이 딱 맞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닷속에 숨어도, 허공 속에 숨어도, 네. 숲속에 숨어도, 어디에 숨는다 해도 죽음은 우리를 찾아낼 겁니다. 자신에게 또는 가족들에게 발생한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음이 건강하고 전인적이면서 안전한 죽음이 되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시로 성찰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탐색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지금 항상 한창 활동을 해야 하고 해 가야 하는 뭐 30대, 40대, 50대가 더 이상 치유될 수 없는 어떤 질병에 노출되었을 때 우리들이 겪는 가장 큰 괴로움은 존재가 절실히 필요한데 이 존재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없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신적으로 두렵고 공포스럽고 겁이 나는 겁니다. 가족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삶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일 때가 30대, 40대, 50대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내 인생에서 그래서 내가 죽고 난 뒤에 살아있을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준비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한 게 사망보험이에요. 여러분 혹시 들었나요? 네, 이 사망보험을 지나치게 많이 들어놓은 사람들을 제가 임상 현장에서 여럿이 봤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들었냐 물으니까 혹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죽고 나면 가족들이 뭘 먹고 사냐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진짜 이 사람이 40대, 50대에 사망을 하게 되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그 사람의 이런 마음이 정말 잘 평가되고 잘 이해되고 그것이 정말 책임감과 사랑으로 와닿아야 하는데 그게 항상 잘 변질이 돼요. 그래서 죽음의 질도 떨어지고 인간의 도덕성도 상실되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할 정도로 우리가 우리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돈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변질되고 엄청난 갈등 구조에 놓이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것이 결론적으로 죽음의 질을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임상에서 간혹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적당히 중간쯤 모자라지도 않고 너무 넘치지 않는 적절하고 적합한 기준을 정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몇 살에 죽음에 가까이 플랫폼에 서게 되는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지막 삶과 죽음으로 떠나는 그 사람을 돌보는 일은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준비하는 일보다 10배로, 100배로 더 많은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저는 임상에서 자주자주
성찰하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준비들을 하면서 살죠. 사업을 해도 준비를 하고, 아기를 낳으려고 해도 준비를 하고, 결혼도 준비를 해야 하고, 준비하는 게 많잖아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준비 중에 가장 중요한 준비는 죽음의 여정을 어떻게 안전하게, 또 행복하게, 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내가 내 마지막 삶을 장엄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준비라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누구의 죽음이든 다음 생에 이 준비를 잘한 상가 죽음은 다음 생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불교인이라면 이런 제안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속에 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서부터 열심히 수행하자. 수행합시다. 수행 정진에 마음을 많이 기울입시다. 이런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몸이 건강하고 움직일 있을 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제안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항상 내가 지금 몇 살이든 간에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 이런 것도 다 떠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오후에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릴 때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어떠세요? 내가 오늘 밤에 혹시 이 몸을 놓고 떠나게 된다면 내 의식은 그 기착 지점이 어디일까? 나는 지금 어떤 서운을 가지고 있지? 나는 어떤 선한 의도를 갖고 있는 건가 하고 어둠이 내리는 밤에 한 번씩 고요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찰해보고 살펴보는 것 여러분 어떠세요? 그리고 이제 내가 언제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내가 나의 죽음에 대해서 깨어있고 죽어감, 죽음에 이를 때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변화를 알아차리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죽어가는 것을 내 몸이 이 사대가 지수화풍 사대가 아주 자연스럽게 흩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림하고 기억할 수 있는 이 훈련을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해가야 하는 거죠. 스님, 시한부 판정을 받은 말기 환자에게 종착역이 코앞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가족들은 매우 힘들잖아요. 스님,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여러분, 이 컵에 지금 물이 담겨 있어요. 이 물이 뜨거운 물이라고 알고 있다면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식혀가면서 천천히 마시게 되겠죠. 근데 이 안에 있는 물이 뜨거운 물인 줄 모르고 그냥 조급하게 이 물을 마시게 되면 입안에 화상을 당할 수 있겠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그것을 알면 다음을 대비할 수 있지만 모르면 그 다음에 대한 대비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사 여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가까이로 다가설 때 자신의 몸이 무너지고 있음을 알 수 없을까요? 걸을 수도 없고 혼자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나에게 이제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구나. 내가 죽음에게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구나. 이거 알 수 없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한번 사유해 보십시오. 의식이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제 경험으로는 대체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가족들에게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나를 포기할까 봐. 이 대책 없는 지금의 삶. 여러분 대책 있게 살고 있나요? 대책 없게 살고 있나요? 대책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대책이 없는 죽음을 맞게 될 겁니다. 또 이 대책이 없는 죽음은 대책이 없는 또 다른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에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본인이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에 대해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 그리고 타인의 죽음에 가까이 가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두려움을 품지 말고 그냥 한번 다가가 봐요. 인간의 한평생 아무리 길다 해도 늘 자주 정토마을 자재병원에서 느끼는 건데요. 참 티끌 같다. 이슬 같고 너무나 허망하고 무상하고 민들레 홀씨 같구나 하는 마음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까지 죽지 않고 잘 살아있다가 만날 수 있겠죠? 네. 제가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이 죽음을 사유하고 준비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잘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Ba ba da ba da ba da ba ba.